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석사과정 조혜성입니다. 네, 금일 소개해드릴 논문은 디퓨전 논문으로서 가장 잘 알려진 페이퍼로 DDPM 논문이고요. 생성 모델에 있어서 또 많은 이제 VA나 겐 같은 이제 모형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잠재 변수 기반의 다양한 또 데이터들을 제너레이트하는 모델들이 등장했는데 디퓨전 또한 그런 맥락과 같이를 하는 모델로서 최근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디퓨전 기반의 많은 또 모형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생성 모델의 또 다른 또 축을 담당하고 있는 모형으로서 또 등장을 해서 또 이번에 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본 발표는 이게 이제 생성 모델 자체에 대한 이제 오버뷰 그리고 이제 디퓨전 기반의 이제 모형으로서 특히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와 리버스 프로세스 또 이제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DDPM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까지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생성 모델 하면은 이제 가장 잘 정리한 이제 그 좌표가 차트가 바로 이제 본 블록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 이제 겐이나 VAE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반의 이제 생성 모델, 가장 대표적인 생성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적으로 또 이제 플로우 기반의 모델들이 이제 또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제 2020년에 등장한 디퓨전 모형도 이제 플로우 베이스드 기반의 모형과 VA 모형을 살짝 이제 좀 섞은 느낌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을 조금은 더 혼용해서 또 이제 차용을 한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굉장히 이제 그 생성 모델들을 잘 나타내는 좌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오래된 비교적 좀 된 척표라서 아직 디퓨전이 들어가진 않고 그래서 이제 겐이나 VA 같은 대표적인 예시로서 제가 오늘 크게는 이 세 가지 그 디퓨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 겐 같은 경우는 사실 잠재 변수의 어떤 사전 확률을 특정 분포로 가정하지 않는다는 특점에서 implicit density가 있고 반면에 이제 VA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사전 확률 분포가 이제 가우시안일 것이다라는 어떤 안정적인 확률 분포를 가질 것이라고 세팅을 하고 그거에 맞게 근사를 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제 explicit density 차트에 속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겐 같은 경우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레이텐트 베리어블 기반의 생성 모형을 갖는데요. 이제 나와있다시피 잠재 변수의 특정 분포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이제 가우시안 Z가 이제 이렇게 뭐 가우시안 노이즈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어떤 Z가 있을 때 그 Z를 이제 생성자로 학습을 해서 나타내는 그 생성자 그 도출 결과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이제 그 원본 이미지 XY 어떤 비교를 통해서 그 둘 간의 이제 믹맥스 게임을 통해서 점점 더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서로가 이제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통해서 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갖고 그런 로스 펑션을 갖는 게 바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갖는 게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수식을 풀게 되면 이제 V라고 하는 이 이제 타겟 펑션에 대해서 이 맥스라는 이제 무리를 풀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1차 현미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D스타는 바로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이 D스타 값을 대입을 해서 다음으로 마지막 이민 오퍼레이터로 풀게 되면 바로 이 아래와 같은 수식 한마디로 실제 리얼 데이터와 제너레이티브 형성하는 데이터 간의 이제 잔선 실수는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식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VA 같은 경우도 이제 매우 유사한 어떤 특징을 갖지만 VA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이 X를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사전 확률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알고 싶을 때 그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매우 가우시안과 매우 유사한 이제 그런 형태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 그걸 이제 트래킹하기 위해서 Q 바로 이 Q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라미터라이즈 된 이 Q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매우 잘 어프로시메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파이값을 찾아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학습되는 바로 이 부분과 또 이제 이게 실제로 이 Z에서 뽑아낸 그러니까 매우 X를 잘 나타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이 Z에서 뽑아낸 X가 실제로 리얼 데이터와 매우 그럴싸한 이런 그 라이클리드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제 로스 펑션이니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드 적용해서 이 값이 이제 매우 낮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잘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좀 더 그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라이클리드가 높은 값을 또 제너레이트 하게 되겠죠. 그 두 가지 텀을 가지고 이제 로스 펑션을 구축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최적화를 또 진행을 하는 게 바로 또 VA의 논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재 변수 기반의 모형을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특징이 바로 예를 들면 이런 원본 이미지 X가 있을 때 이 X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바로 이 잠재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를 F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정의하는데 이 F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바로 어떤 합성된 형태로 쭉 이렇게 마이크로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잠재 변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Z를 만들어내고 이 이제 Z-fx를 학습한 다음에 바로 이 F의 역함수, F의 인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원본 이미지를 이제 다시 복원을 하는 이런 느낌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X의 본 분포인 PX라고 하는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디스트리뷰션, 원본 이미지에 대한 PX의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추정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PX의 추정치에 대해서 그 네거티브 로글 라이클리후드 값을 구해서 그거를 바로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이 F를 학습하게 되는. 한마디로 이 PX를 굉장히 잘 근사시킬 수 있는 거를 바로 이 Z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세팅을 일단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X 같은 경우는 원본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PX라고 하고 Z가 이제 X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X의 잠재 변수라고 했을 때 X는 바로 파이를 따른다고 파이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x는 f를 통해서 함수를 표현할 f로 z에 대한 f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 z 같은 경우는 그 역함수, 그러니까 f가 인버티블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겠죠. 이런 세팅을 일단 저희가 가정했을 때 첫 번째로 p와 파이 같은 경우는 PDF,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합은 1이 되죠. 그럼 다음과 같이 표기가 가능하게 되고 이 파이의 z는 아까 저희가 위에서 본 것처럼 f 인버스 x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대입해주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이제 x에 대한 미분을 해주게 되면 다시 양변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 z를 다시 f 인버스 x로 대체해주면 이제 이 우한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 이 x랑 z가 이제 저희가 단일 어떤 심플한 변수로 봤지만 이게 사실상 이제 매트리스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xz로 다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이 전개가 되게 되죠. 수식을 잘 보시면은 저희는 px를 먼저 추정하는 수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px에 대한 수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즉 어떤 행렬 x나 c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추정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f의 인버스 연산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 수식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px를 잠재 변수로 가정한 z를 이용해 추정할 수 있다. 이게 z가 되고 이제 그거를 더 나아가 fx의 어떤 f의 인버스 연산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플로우 베이스드 확률 생성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건데요. 큰 컨셉은 단순한 확률 분포에서부터 이제는 역변환 함수를 사용하여 점차 복잡한 확률 분포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생성 모델이 그렇듯 이런 단순한 확률 분포로부터 조금 더 다양한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이 역변환 함수라는 컨셉을 사용하게 되고 그걸 이렇게 멀티플한 연산을 통해서 점점 생성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설명한 개념을 저희가 이제 이걸 스테이지가 이제 각각 이제 i 번째 스테이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zi-1이 다음과 같은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면은 이제 zi는 바로 이전 거에 비해서 이런 인버스 연산을 통해서 즉 이 수식과 동일한 형태가 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제 이거를 조금 식을 전개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우변처럼 수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로그로 취하게 되면은 이제 이 곱하기 전 연산을 이제 저희가 뺄셈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로그로 표현이 되고 이걸 다시 매트릭스 연산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즉 그래서 i가 1부터 k 예를 들면 여기 이제 k 스테이지가 있다고 하면은 1부터 k까지에 대한 이런 어 이제 이런 미분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항이 이제 z0부터 쭉 연산을 통해서 이제 px에 대한 어 값 추정식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그 px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VA에서 하는 것처럼 네거티브 로그 라이트 데이터에 대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트들을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됨으로써 이 수식을 최적화함으로써 아까 앞서 설명드린 어, 어, 학습을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Z를 만들 때 그 F 펑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바로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디퓨전 기반의 모형은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플로우 모형과 유사한데요. 조금 다른 특징이 또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디퓨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본 이미지를 이제 레이턴트 밸류어블 기반으로 다시 복원을 하는 느낌이라고 보는 건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Q라고 하는 어떤 조건부 확률 분포를 세팅을 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X0가 가장 원본 데이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X0에서 X1을 만들어낼 때 그 조건부 이제 확률 컨셉을 활용해서 얘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그 추가된 X1에다가 다시 마코브 체인으로 연결해서 X2를 만들어내요. 쭉쭉쭉 해가지고 결국 XT, 즉 XT가 Z죠. 여기 단계까지 만들어내면서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가 잔뜩 낀 한마디로 패턴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앞단계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바로 노이징 프로세스 혹은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디퓨전이라는 뜻이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게 슉 퍼지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물에서 물방울을 튕겼을 때 확 퍼지는 느낌처럼 이런 일반화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디퓨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따로 뭐 런어블하게 수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학습이 통계되지 않고 저희가 특정 스케줄을 통해 스케줄링을 한 어떤 노이즈를 적용을 해주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가우지안 노이즈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복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뭐 저희가 이 앞에서 수행했던 이 노이즈를 다시 디노이징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역조건 확률을 적용해서 복원을 할 수 있다면 사실 뭐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이 단계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추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라이즈를 적용해서 각 스테이지를 이런 식으로 P 이걸 추정하는 P라고 하는 VA랑 유사하죠. 그걸 추정하는 P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설정해서 얘네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원 프로세스 혹은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적용하는 부분을 바로 학습을 하게 되고 각각의 경우 스테이지마다 노이즈를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마코브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유는 어떤 단일 스텝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한 번의 어떤 조건부 확률 스텝을 통해서 이렇게 복원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테이지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한 복원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또 본 연구가 갖는 차별점이고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 갖는 차별점이고 본 연구에서는 1000번의 스텝을 통해서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먼저 노이징 프로세스 단계는 어떻게 수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x0부터 xt까지 가는 단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t-1번째에서 t로 가는 단계가 있다면 이 단계에 각각 베타 t라고 하는 것만큼의 노이즈를 주입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아래 수식을 갖고 하는데요. 이 논문에 있는 수식이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마코브 체인으로 연결된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t번째 스텝을 살펴보면 t-1번째에서 t번째 이제 노이즈 베타 t의 노이즈를 주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각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값 분산에 베타 t만큼의 어떤 변동을 주게 되면서 패턴을 와해시키게 됩니다. 다음 수식으로 이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베타 t는 어떤 t 스테이지가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지는 그 값을 주게 되고 그거는 이제 스케줄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리니어 쿼드라틱 시그모이드 방식을 통해서 실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돼서 이런 게 다음과 같이 t 단계가 이르게 되면은 아이스트로픽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돼서 이제 네 거의 완전한 가우시안 분포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특징은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입할 때 그냥 평균과 분산을 바로 직접 건드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Reparameterization Tric이라는 세팅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또 설명이 될 수 있냐면은 이게 VA에서 갖고 온 이제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분산 U와 시그마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특정 Z를 샘플링 한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평균과 분산을 직접 이렇게 그냥 세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분산과 이제 어떤 이 Z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이 입실론, 즉 예를 들면 이제 표준정기 분포를 따른 입실론 항을 이렇게 추가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제 Z를 이제 만들어내는 샘플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마 그게 학습을 할 때 네트워크의 어떤 미분 가능성을 또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동일하게 여기서도 XT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베타를 주입할 때 이런 입실론 T-1을 활용해서 Reparameterization 트릭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노이즈를 추가한다. 그래서 이제 XT가 좀 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복원을 수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ZT 단계 대비 ZT-1 단계 대비 한마디로 노이즈가 있는 쪽에서 점점 원본의 이미지에 가까워지는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수행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학습을 수행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평균과 분산을 바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얘네 둘을 어떤 추정을 하는 방법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로 살펴보면은 모델이 예측한 결과는 바로 민과 노그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 걔네들의 이제 각각 추정치를 실제 그 T 스테이지에서의 어떤 디스트리뷰션과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이들 간의 KL 다이버전스를 구해야 되는 것 같지만 또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그걸 좀 더 간소화해서 또 수식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뒷단에서 DTPM을 설명할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평균과 분산을 추정한다라고 하는 컨셉은 네, 가장 큰 컨셉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낸 결국 이 X0에 대한 어떤 이 parameterization 등 이 수식에 대해서 쭉 뭐 X 뭐 예를 들면 이 XT, X 라지 T 단계부터 쭉쭉쭉 해서 이 X0까지 온 단계에 대한 이 P 세타 값을 P 세타 X0라고 한다면 결국 이 값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생성한 모형이 정말 그럴싸한지를 나타내기 위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트 루드로 쭉 계산하게 됩니다. 뭐 엘보 개념을 갖고 왔고요. 자세한 수식대에 대해서 설명은 스킵하고 이 결국 수식이 갖는 의미가 결국 VA랑 굉장히 유사한데 중간에 전개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게 결국 저희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이게 실제로 그럴싸한 어떤 샘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로컬 라이클리후드를 옵티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고 그 수식 전개는 정확히 이 세 가지 텀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단에 있는 텀이 바로 레귤라이제이션 텀, 여기 중간에 있는 게 리버스 프로세스, 세 번째에 있는 게 리컨스트럭션 텀입니다. 어, 사실 이 세 가지 텀이 구성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 리컨스트럭션이랑 레귤라이제이션 텀 같은 경우는 VA에 있는 거랑 거의 개념이 동일합니다. 뭐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우리가 추정한 이 PX라는 것이 실제로 저희가 X0부터 XT까지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입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실제 값이죠. 실제 XT와 우리가 파라미터라이즈로 추정한 이 PXT가 정말 유사한가? 진짜 둘이 이 두 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유사한가를 KL 다이버전스로 구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그게 유사해야겠죠. 그래야 실제로 P가 잘 학습이 된 거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상 이 반은 학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노이즈를 얼마만큼 넣은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PX를 그냥 독립적인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세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은 굳이 학습이 수행돼서 P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렇게 세팅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럼 뒷단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스 프로세스는 저희가 알고 있는 딱 그거죠. 결국 T-1 단계를 복원하기 위한 T 단계에서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추정한 거고, 실제 정답은 그때 정도로 주입된 노이즈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이 수식 같은 경우가 그때 각각의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과 분산을 추정하는 식으로 저 리버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Q 같은 경우가 이제 가우시안 세팅인 경우는 이 뮤에 대한 이런 식이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 알파는 뭐 1-베타 t인데 이 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개가 돼서 이 뮤에 대한 어떤 세팅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구성, 그래서 이제 최종 X0 저희가 만든 최종 샘플에 대해서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게 실제로 그럴싸한 이미지인지를 라이브 비디오드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이 재구성 이 세 가지를 이제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VA 로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앞단에 있는 게 결국은 어떤 그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되고 이 뒷단에 있는 게 리컨스트럭션 텀이 됩니다. 근데 이 둘과 다르게 디퓨전은 이 중간에 어, 리버스 프로세스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차별점을 갖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DDPM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PM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디퓨전 로스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다음과 같이 굉장히 심플한 수식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 수식에서 바꾸는
논리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레귤러레이션 텀, 저희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동작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대상에서 저희가 아까 학습 대상을 추정하는 거는 평균과 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상 학습을 추정하는 대상에서 분산 추정은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평균 추정하게 되는 그 로스 펑션에 살짝 변동을 줌으로써 또 네, 디자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수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 위에 이제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 저희가 결국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이 PXT는 아이소트로픽 가우지안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는 이 수식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실제로 저자가 베타를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해서 리니어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제 가우지안 노이즈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그 x0부터 만들어낸 xt의 값은 다음과 같은 세팅, 즉 0과 아니 즉 굉장히 그 아이소트로픽 가우지안과 유사했다라는 걸 통해 알 수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걸 추정하는 수식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거를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수식이 이 부분이 빠진 이 두 털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추정하는 수식은 바로 평균과 분산이었죠. 근데 이제 평균과 분산에서 분산 같은 경우는 굳이 추정을 하지 말고 이전에 저희가 어떤 사전에 스케줄된 베타 t를 주입하는 그 주입했던 베타 t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베타 t의 값을 트래킹함으로써 저희가 충분히 세팅할 수 있다. t 스테이지에 대한 분산은 다음과 같이 세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트래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또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화, 다음과 같이 상수화를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굳이 파라미터라이즈한 어떤 네트워크 예측값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되겠죠. 따라서 좀 더 심플해집니다. 이제 이 리버스 프로세스에 대한 로스 펑션은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실제로 정답이죠. 예를 들면 t-1번째에서 t번째로 할 때 그때 주입되는 노이즈가 다음과 같이 주입이 되었다고 하면은 실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는 파라미터라이즈 된 건 평균이겠죠.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뮤t의 틸다와 뮤세타가 얼마나 근사한가를 이런 MSE term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기존의 분산까지 저희가 알았어야 되니까 K의 다이버전스 텀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K의 다이버전스 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분산 하나만 추정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MSE 형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MSE 터널을 바뀐 거에서 실제로 이제 아까 저희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큐가 가우시안일 때는 다음과 같은 세팅, 이 뮤에 대한 틸다 값, 뮤 틸다, 즉 정답 값은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식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가 XT라고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리퍼미셜라이션 트릭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식을 같이 병행해서 다음과 같이 수를 재전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XT에 대한 레퍼런세이션 트릭 그리고 Q가 가우시안일 때 세팅을 하는 다음과 같은 수식 두 개를 전개해서 이렇게 여기다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전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텀에 대해서 저희가 이 텀을 다시 보면 결국 얘는 추정식이고 얘가 정답식이 되잖아요. 그럼 이 정답식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유일하게 알지 못하는 값은 바로 입실론입니다. 앞에 수식에서도 XT는 결국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풋이죠. 주어진 값이고 이 베타 T랑 알파 T는 결국 사전에 스케줄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르는 값은 온리 입실론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리파라미터라이션 트리거를 다시 나타냈기 때문에 이 입실론이 결국 노이즈를 주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노이즈를 얼마만큼 전냐를 나타내는 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입실론을 추정하는 수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네모의 표기가 조금 바뀌어서 어, 죄송합니다. 네, 이 뮤를 추정하는 어떤 이 뮤 세타가 바뀌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입실론 세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입실론에 대한 예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 아래와 같이 다시 전개가 되며 실제로 이 개수텀, 이 개수텀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제거를 또 뒤에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여드린 이제 우측항의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게 돼서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 DDPM 로스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고 결국 DDPM이 갖는 핵심적인 논지는 각 T 시점에서
추가된 가우시안 노이즈 입실론을 추정하는 것이 바로 DDPM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졌죠. 이제 이 입실론만 추정함으로써 네트워크가 학습하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해졌고 더 굉장히 간단한 또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 논문이 갖는 핵심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슈도코드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X0부터 이제 쭉 어떤 노이즈를 추가하게 될 때 각 스테이지마다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사용하기 위한 입실론을 이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아낸 다음에 그 입실론에 대한 추정식으로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되고 C 샘플링을 통해서도 수행할 때도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을 통해서 입실론의 추정식을 통해서 각각의 스테이지를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X0를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X0부터.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추정된 입실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Z 단계는 따로 뭐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비롯한 학습 단계가 아니라 그냥 아이스트로픽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실험 결과를 실험에서 이제 논문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 실험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릭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어떤 저희가 이런 겐이나 이런 생성 모형을 가지고 만들어낸 샘플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잘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매트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인셉션 스코어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는 두 가지 지표를 보고자 했는데요. 생성된 데이터의 품질이 얼마나 기본 클래스랑 유사하냐를 보는 관점, 또한 생성된 데이터가 얼마나 다양하게 형성되냐, 뭐 이 두 가지를 측면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인간을 만들었으면 인간과 유사한 인간들을 만들어야겠죠. 강아지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식의 느낌이지만 하지만 그 인간들의 어떤 생성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스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수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KL 다이버전스 ter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X랑 Y라고 이런 이제 어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X는 제너레이트된 샘플을 의미하고요. Y가 기본 클래스에 속하게 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예를 들면 인셉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 X를 가지고 Y라고 잘 분류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X가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낸 샘플이 진짜 인간 클래스에 잘 부합하는 그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지고 계산되는 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퀄리티나 혹은 샤프니스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 뒤에 거는 PY는 이제 다이버시티를 나타내는 텀인데요. 결국 이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건데 다양한 곳에 샘플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Y에 대한 분포는 굉장히 균일해야 된다. 한마디로 엔트로피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 소식을 보시면은 X라고 하는 우리가 생성한 모형이 실제로 이 Y의 클래스의 솔카 커비더 스코어는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게 특정 클래스, 인간 클래스의 솔카 확률은 굉장히 높아야 되지만 실제로 그 인간 클래스가 받는 디스트리뷰션은 굉장히 완만해야 됩니다. 즉 얘는 굉장히 완만해야 되고 얘는 굉장히 이 베리에이션이 적어야 돼요. 인간 클래스에 대한 정확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KL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커야지만 실제로 1번과 2번의 조건을 만족하는 샘플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그런 스코어가 됩니다. 네, 또 이제 FID라는 스코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성된 샘플과 실제 샘플의 클래스 데이터의 분포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또 이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인셉션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를 또 활용하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중간 레이어에서 피처를 뽑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X가 오리지널이고 G가 제너레이트 된 거라면 그 중간 레이어에서 뽑은 평균과 공분산이 각각 뮤 X, 뮤 G 혹은 뭐 시그마 X, 시그마 G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FID 스코어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뮤 간의 차이가 있고 요건 이제 그 이 행렬의 대각선 요소의 합 그래서 공분산들의 이제 합을 구하는 거죠. 요 값의 스코어를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떤 그 두 어떤 샘플들이 형성하는 디스트리뷰션 간, 걔네의 퓨처들이 형성하는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이 값이 결국 적으면 더 좀 더 둘 간의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IS보다 좀 상대적으로 갖는 장점은 IS는 뭐 한 가지 클래스, 뭐 인간이면 인간, 강아지면 강아지 한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만 이제 입력을 따지지만 FID는 다양한 클래스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좀 더 노이즈에 강건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 두 개의 스코어를 기반으로 이제 실제로 비교를 한 결과고요. 이제 디퓨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언컨디셔널 모형 대비 꽤나 준수한 성능, 특히 FID 스코어 같은 경우는 가장 아웃퍼폼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인셉션 스코어에서도 이제 스타일겐 2나 A가 모형 다음으로 또 모형이 괜찮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고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또 진행했을 때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뭐 뮤 잡지를 직접 추정하는 방법, 입실론을 추정하는 방법을 크게 비교했을 때는 입실론을 추정하는 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또 중간에 이제 저희가 아까 분산을 또 분산만 추정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분산을 어떤 추정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정된 상수값으로 볼 것인지라고 세팅했을 때 고정시가 좀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짝대기는 이제 성능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이제 너무 언스테이블 해가지고 이제 따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또 조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시각화를 해서 샘플된 값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노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점 생성이 되는. 그래서 각 스테이지가 여기가 예를 들면 Z라고 하면은 여기가 실제로 이제 X0가 되겠죠. 쭉 생성되는 모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또한 재밌는 게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XT로부터 X0, 원본 이미지를 복원해 나가는 어떤 P 세타에 대해서 샘플들을 생성해 나갈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이 선글라스 쓰고 있는 남성에 대해서 복원을 하게 될 때 T가 제로면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당연하겠죠. 하지만 T가 점점 커지는 250이 되면 이 정도 가우시안 노이즈가 낀 상태고 복원을 하면 여전히 그냥 기본적인 이미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T 노이즈가 더 심해지면 조금은 기존보다 좀 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고 T가 훨씬 커진 750을 넣게 되면 이렇게 좀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결국 1000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사람의 이미지가 심지어 여성이 됐네요. 이런 이미지가 또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T가 작을수록은 원본 데이터와 또 유사한 데이터가 만들어지지만 T가 클수록 원본 데이터와 상이한 데이터가 또 만들어지는 특징을 보였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런 여성 사진이 있고 남성 사진이 있으면 이 각각을 디퓨전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얘가 이제 XT라고 하고 얘를 XT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둘 간의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이 감마를 통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주게 되고 이 XT 바를 다시 리버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복원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둘이 섞은 어떤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각화해서 쭉 보면은 실제로 소스는 이런 여성분의 사진이고 이런 남성분의 사진이 있을 때 쭉 점점 더 여성화되는 이런 이미지 혹은 이렇게 가면 남성화되는 사진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이 디퓨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XT와 XT 프라임이 일종의 퓨처 레벨의 단위로서 얘네가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이 디퓨전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Q가 스토캐스틱 인코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는 이제 주로 이 발표는 주로 이제 다음 매트리얼을 참고했고, 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